수영구의 불법 생산, 고양이 네. 생산 이제 주택 안에서 고양이 수백 마리가 불법으로 사육되고 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미 김해로 80두가 옮겨질 거고, 네. 그리고 32는 지금 그 주택에 남겨져서 치료를 받을 거고, 남은 뭐 한 90마리 정도는 분양 계획을 했다가 다른 또 시설을 옮기겠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처음에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232마리 중에 네. 30여 마리가 비거든요. 그렇죠, 비죠. 중요한 점은 지금 이 30마리가 어디로 간지 모른다. 모른다. 수용구청이 개인 소유물이라는 이유로 전혀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알 수도 없고 30마리가 비는데 그런데 무슨 시청에서는 하는 말이 처음 카운팅을 잘못했다. 동물 카운팅을 잘못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그렇게 나온 30마리가 상황이거든요. 더 근데, 늘어났다. 아니 그런데 경찰 조서에서는 정확히 숫자 232 기재돼 있잖아요. 마리고요. 230 몇 두 마리. 마리고. 그러니까 이건 카운팅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들하고 자꾸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들의 잘못, 좀 미숙한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뭐 빠져나갈 부분만 자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럼 이 사람만이 어디 갔습니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또 다른 공간 불법 사육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니면 뭐 일반 분양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미 분양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는 거고. 경매장에 또 가서 이미 팔았을 팔 수도 수도 있는 거고. 있을 거고, 그죠? 저는 이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의 정식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 생산업을 한 혐의를 받고. 네네. 근데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불법으로 생산해낸 고양이들을 합법으로 팔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수익을 올리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법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지금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양이들은 어쨌든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증거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이 증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제가 내주는 건 아니니까. 예, 당연히 자기 무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있어요. 뭐 당연히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아야 되는 거고. 음. 그래서 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동물 관련해서 압수를 할 때는 단체하고 같이 가서 네. 그 단체가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압수한 고양이들이나 그 학대받는 동물들의 인계를 받은 다음에 그 동물들을 이제 보관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케어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던 네.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막을 수가. 이미 압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영장을 보지를 못해서 네네. 그 압수에 어떤 범위까지 압수하라고 적혀 있었는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취재한 바를 네. 전하자면요, 경찰의 입장은 이제 살아있는 동물을 압수수색하는 것보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 물품들 위주로 압수수색을 했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고양이들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많은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증거가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압수나 아니면은 현장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뭐 그런 보존들 좀 조치들이 네. 필요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모르겠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영장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몰라요. 네. 영장에 뭐 거기 고양이 몇 두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고양이들은 압수수색 대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건이 일단 검찰로 이 뒤에 설명할 건데 검찰로 송치된 사건인데 검찰이 다시 이걸 갖다가 압수 들어갈. 지금 현재는 뭐 의미가 없죠. 예, 어느 면에서는. 그죠? 자 그리고 변호사님한테 하나 더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불법에 이용되었던 동물들이 예. 이제 이 시정 명령이라는 그런 이제 행정적인 명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아무리 제가 이런
법 상식이라든지 동물권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세탁이라고 하는데 네. 돈 세탁하듯이 동물을 그냥 세탁 그렇죠. 해버린 거예요. 네. 신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법적 미비의 문제인지 행정이 이 부분을 좀 너무 나이브하게 지켜보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우선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 자체가 학대,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의 제8조 동물 학대 사건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본다면 약간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뭐 행정청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닌 것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동물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불법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을 동물 학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대를 통해서 생산된 동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위법하고 정의관념에 맞지 않다라면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입법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대도 마찬가지인데 불법 생산업 이제 뭐 그 네, 또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마찬가지 거죠. 이제 적용이 되는 걸 텐데요. 예. 그래. 자, 지금 사실은 우리는 네. 좀 남아있는 고양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심 상태가 상당히 좀 우려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 행정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 재격리를 하라. 예. 라고 하지만, 이미 이제 행정에서는 자기들은 시정명령이라는 행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격리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일단은 네. 답답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건을 저희가 세상에 공개시키면서 가장 이제 물론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물들이 현재 처한 불법에 이용되고 있는 동물들을 빨리 구호하고 그 불법으로부터의 어떤 해방시켜주는 그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이렇게 진행되는 네, 거에 대해서 네. 저희도 상당히 고심도 많고 많은 후회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의 현재 수사기관의 진행 사항 이런 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경찰은 최근에 불법 생산업 그리고 동물 학대, 무작위 그러니까 무자격 의료 행위 혐의 등으로 인해서요. 그 주택에서 고양이들을 길러온 60대와 그의 아들 40대 2명을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그럼 일단 이제 동물보호법에 이제 무허가 생산업 한 건, 네. 그다음에 동물 학대 한 건, 그다음에 무작위 의료 행위는 이제 수의사법 위반 네, 네. 되겠죠. 네. 그럼 요 지금 혐의가 3개의 혐의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네. 상황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분 근데 좀 문제가요. 네. 무허가 생산업, 그러니까 불법 생산업의 같은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굉장히 좀 솜방망이라는 그렇죠. 지적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허가 생산업 했을 때 최고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그 통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죄를 초범이다 이랬을 때는 보통 벌금이 얼마 나오죠? 뭐 그거야 사실 저희가 뭐 바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예. 보통 이렇게 깨놓고 한 1, 200 안 나옵니까? 그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초범은? 사실은 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악성이 더 심하거나 하면은 뭐 좀 500만 원까지도 더 나올 있어요? 수가 있고요. 네.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판사님이 평소에 뭐 동물권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약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뭐 5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좀 잘 안 되는 그렇죠. 뭐 맞습니다. 그런 예.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은 실형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최근 동물 학대. 보호법 위반의 그 판결하는 추세를 보면 실형이 많아졌어요. 6개월, 예. 8개월, 그죠? 그게 이제 상당히 드물었는데, 그 다음에 사법기관이 이제 동물한테 가해지는 학대를 좀 심각하게 바라본다. 최근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죽었긴 죽었지만 어쨌든 구조 예, 후에, 구조 후에 죽었기 때문에 좀 사법부가 그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이런 그런 안타까운 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네, 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불법 생산업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왜 좀 솜방망이라고 그렇죠, 보는지 그렇죠. 조금 더 덧붙이자면 맞아요. 보통 이렇게 불법으로 생산업 하시는 분들이 한두 마리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뭐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마리를 하는데 대부분 품종이 있는 종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좀 취재 결과 최소 뭐 30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마리당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벌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차라리 벌금 내고 말지. 굳이 뭐 까다롭게 그 허가 기준을 충족해갖고 뭐 허가를 받았고 할 필요가 뭐 있나? 벌금 받으면 많은데. 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현행 법의 미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님 이제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어떻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게 뭐 그죠? 예, 뭐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은 누가 개정하냐? 그럼 우리가 국회에서요. 개정할 수 있는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개정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해갖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국회가 이런 동물보호법 개정에 동물 생산업 최소한 원포인트라도 동물 생산업에 대한 개정의 의지가 있는지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회 농해수 상임위가 농해수 위원이라서 동물보호법 소관 주무부서예요. 네, 네. 예, 좀 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하고 전화 연결을 한번 해서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라이프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심인섭이라 하고요. 옆에는 뉴스원 뉴스원 박세진 기자입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물보호 국회의원 그쪽에 포럼의 책임연구위원 윤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옆에 변호사님 정경민 변호사님도 나와 계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윤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의원님 그 바쁘신 와중에 좀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 고양이 생산업 시설 예. 이 건을 주제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결론은 법이 바뀌어야 된다. 예. 그렇죠.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바꿔줘야 한다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결론인데요. 예. 지금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예. 특히 이제 동물 불법 생산업에 예. 그렇죠. 대한 허가를 강화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처벌이 또 더 강해져야 되고,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는 동물 생산업도 이력제화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의원님. 예. 이거 아무래도 그 포럼에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 입장이 어떤지 한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네. 이제 우리가 시대가 21세기 문명국가로 들어서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관심이 현실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런 차에 이런 문제가 네. 너무 불법을 벌이던 수익에 비해 형벌이 너무 약하다. 그렇습니다. 500만 이하의 벌금이 거치기 때문에 이거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물 생산업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또 하셨는데 불법 동물 생산업 처벌 기준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처벌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네네. 다시 반복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동물 생산업체 이력제를 통한 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또 계속 반복된다고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도록 예. 제가 요번에 이제 다시 요 부분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 기관들하고. 네네.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바쁘신 와중에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예.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예. 의원님이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는 예, 예. 마지막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계속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양시켜주는 부분에서 예. 제가 꼭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정중히 올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이러면 뭐 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국회 관련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이런 게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매듭이 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박세진 기자 네. 각자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좀 네. 총평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직 취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예. 취재한 걸 종합해서 느꼈던 게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의 일상에 뭐 밀접하게 다가온 부분인데 관련된 법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은 아직까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윤준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 개정이 좀 절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체계가 정립되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경민 변호사님, 예, 뭐 한 말씀 주세요. 제가 사실 뭐 동물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좀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공부를 좀 하면서 전문 동물법에 대해서 대략 얘기를 하셨네요.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방금 얘기했었던 건 이제 동물 학대 관련해서 이제 그 제 8조 제 2항의 4호가 네.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네. 동물 학대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되어 있으면 그 농림축산식품부령은 정당한 사유를 규정을 해서 그렇죠. 예외를 조금씩 규정하고 신체적 학대는 매우 넓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은 오히려 이 부분을 좁혀놨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제가 읽어봐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법률의 이제 법령의 네. 구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인식에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조금 뭐 이렇게 좀 활동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면 좀 변화가 생기지도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5년마다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네. 그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보면 지금 동물 생산업 내용이 나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육 환경 개선이 답니다. 이 주무부서 정부의 이 주무부서가 얼마나 나이간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마침 뭐 총선 선거철이 되나서 각 정당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 공약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는 동물 생산업에 대한 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이제 나와 있음에도 이제 공약은 진짜 빌공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일단은 뭐 동물보호법에 손댈 게 너무 많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물 생산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 같습니다. 네. 앞으로 취재는 또 계속 될 거죠? 여기 당연하죠. 끝이 아니고 네, 그죠? 저는 뭐 끝까지 한번 취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예. 끝까지 갈 예정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분 나쁜 소식을 안 들고 오면 좋은데 또 이런 내용을 또 한번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박세진 뉴스홀의 박세진 기자, 그다음에 정경민 변호사, 저 라이프의 시민섭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겨내시고요,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